요요도 왔고 이 물냉면 하나만 요요가 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런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 오신 것. 아유,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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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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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앉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아, 우리의 뇌가 우리를 살찌게 한다. 뇌와 식욕의 상관관계를 10년째 연구하고 있는 최용진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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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우리가 살이 찌는 게 그러면 교수님께 이제 뇌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네네.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쾌락, 중독. 그게 산업이 됐죠, 그게. 그래서 살찌는구나. 그래서 식욕이 이제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 식욕, 그러니까 항상성, 체중을 적절하게 하고 너무 배고프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런 항상성 건강한 식욕이 있고 그 반대쪽이 쾌락적 식욕, 중독적 식욕. 그러니까 요거는 밥을 잘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또 먹잖아요. 뭔지 또 알죠. 먹죠. 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약간 합리화를 해서 먹고는 살아야지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그렇죠, 뭐하러 그렇죠, 인생을 그렇죠. 살아? 네. 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쾌락적 나는 못 살아. 식욕이 제가 저녁을 먹고 오늘은 집에 가서 OTT 보면서 쉬어야지. 그러면 저녁 먹고 집에 가서 OTT만 보면 되는데 뭔가를 먹으면서 OTT를 보는 것도 쾌락적 식욕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조세호 씨도 알 거예요. 난 충분히 먹었고 죽지 않아. 절대 내일 아침까지 죽지 않아. 하지만 그걸 볼 때 또 왠지 그날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뭔가 어려움이 있었으면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막 쩝조름한 거나 단 거. 땡. 그거는 에너지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성이랑 그냥 건강과 쾌락. 그냥 뭐 담배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결국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을 스스로 좀 해치게 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신 거죠.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당긴다고 이제 얘기를 네. 지치면은 뭐 예를 들면 지칠 때 자꾸 초콜릿을 막 네. 어떤 겁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당기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당이 부족하면 당이 땡기게 돼 있어요. 음. 당이 안 떨어집니다. 대체로 안 떨어집니다. 무슨 그래요? 병이 있지 않는 한.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혈당으로 죽을 고비한 이런 당으로는 거의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떨어져. 여기 사람들은 무슨 뭐 인슐린 아 맞고 실제로 이런 게 우리가 아니면. 뭐 당 떨어져. 네네네. 당 떨어. 아니.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아니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들어 온 어떤 믿음의 체계가 같아요. 아. 여러 이유로 어렸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이런 걸 했을 때 부모님이나 이렇게 야 우리 힘든 일 있지 우리 케이크 먹으면서 힘내자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너무 힘들면 뭐 사탕을 먹어봐. 그쵸, 그쵸. 너무 힘들면 초콜릿을 먹어봐. 회복에 도움이 돼. 그렇죠. 특히 만약 뭐 시험을 못 봐서 막 힘들었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잘했거나 이럴 때 아빠가 치킨 사오면서 다 같이 행복해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냐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딱 만들어서 지금 작가님들도 내일 아침 마감인데 못 썼어 이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초콜릿이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딱 먹는데 사실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에너지가 떨어졌다 뭐 할 때 당이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화예요. 내 스스로 합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나름대로 쌓여있는 보상 체계에 보상 체계죠. 내가 스스로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다. 어떤 분은 담배를 태우시고 어떤 분은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네.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흡연을 할 때는 뭔가 지치고 힘들 때 녹화 중에 특히 힘들다 했는데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면 뭔가 그 사실은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잤어요 얼마 전에. 근데 형이랑 비슷하게 제가 저녁 7시 정도 저녁 먹고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 잤어요 1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깼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 자려고 누웠는데 뒤척이다가 3시까지 잠이 안 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피자를 돌려서 먹었어요. 피자 3조각 먹었어요. 3조각. 근데 빡빡빡. 잠이 와요? 바로 잠들었어요. 예. 이것도 심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배가 불러서 잠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저는 이거는 좋아요. 좋은 거라 맛있죠. 생각해요. 너무 이 정도까지는 항상성 식욕.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가 부족해서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피자
세 조각 너무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 조각만 해도 됐었을 거고 더 나아가면 피자가 아니라 방울토마토를 먹어도 됐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또 써가지고 요것도 화제됐었죠. 비만 치료 주사. 네네. 요게 이제 곧 한국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서 화제인데 살을 빼주는 차세대 비만 약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체중을 10kg 넘게 감량했다며 올린 SNS입니다. 비결은 단식 그리고 한 약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교수님?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쫙 올라와가지고 딱 올라오면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딱 놓게 하는 우리 약간 브레이크 신호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쫙 올라가요. 그래서 그만 먹게 만드는 건데 이 호르몬을 주사로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엄청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호르몬 자체를. 호르몬 자체를. 이걸 맞으면은 저도 맞아봤는데 맞으면 맞으셨어요? 네. 어땠어요? 맞아 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나는 평안하다, 나는 배부르다로 쭉 있을 수 있고 또 음식을 먹기 시작하려 그러면 어우 배불러. 배불러. 그래서 멈추게 되고 버거워. 버거워지고 그렇죠. 그런 게 더 세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런 식욕 억제나 이런 걸로 만든 그 주사제가 아니라면서요? 예, 원래는 당뇨병 네, 약으로 그렇죠. 개발이 됐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그냥 인슐린 분비만 하고 당만 조절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비만약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둔갑. 당뇨약이 이게 비만약으로. 그래서 당뇨약으로 개발이 네네네. 됐다가 지금은 아니 그 원래 교수님이 이 원리를 사이언스제 처음으로 이렇게 밝히셨다고요? 예. 올해 발표한 논문에서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어느 욕망을 그러니까 먹기 시작을 안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먹기 시작했다 그만하게 되는 거 이게 다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이 했던 거는 그럼 이게 뇌에 어디 작용하냐는 건 쥐의 뇌와 사람의 뇌를 다 비교해서 봤더니 시상하부에 여기에 요 약이 들어갔을 때 요 신경이 민감해지면서 배불러지를 만드는구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했고 의 작동 기전을 증명했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사이언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 만든 제약회사가 지금 뭐 시총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좀 있는데 이걸 만든 회사가 미국 회사가 덴마크에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테슬라보다 시총이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 회사, 뭐 루이비통, 뭐 BMW 이런 거보다 더 높아졌고, 세계 조금 전에도 보고하는데 한 10위인가 이쯤 돼요 시총이. 그러니까 세계 10위요? 네,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가 우리 일상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먹고 모든 사람이 많이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 전반에 2차적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항공사가 비행기 연료를 덜 쓰게 된다고. 사람들이 마르니까. 체중들이 다 미국은 막 100kg, 뭐 150kg인 사람들이 줄어서 타니까 똑같은 항공료에 기름이 덜 들어서 앞으로 항공 산업이 그 수익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야 근데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연료가 많이 나가나요? 훨씬 많이 나죠. 그런가? 야, 몰랐네. 이게 혹시 이런 게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또 있지만 이게 작용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네.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그 탕수육이랑 짜장면 많이 먹고 나면 너무 많이 먹고 나면 막 니글니글하고 막 니글거리는 그 느낌. 미식거리는 토하고 느낌. 싶을 수도 있고 토하기도 하고 뭐 요게 제일 중요한 심각한 이제 아하. 위장관계 부작용이 1등으로 제일 많고요. 하나 더가 이제 단식 그러니까 덜 먹게 하는 모든 치료의 공통적인 건데 근육도 같이 빠져요. 맞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살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맞아요. 빠져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근력 운동을 해야 네네네. 그다음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걸 끊으면은 다시 또 완전히 쪄요. 완전히 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결핵약이다 이런 거 먹고 치료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루 맞으면 그 주만 그날만 식욕이 딱 괜찮고. 억제되는 거고 딱 안 이제, 맞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경을 뭐 3년 썼다고 딱 벗으면 눈이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아니죠. 평생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 써야 된다가 이제 현재 왜냐면 끊으면 바로 확 찌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약에만 의존을 하기보다는 그런 네네. 본인의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근데 뭐 정말 교수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과연 살을 사실 이게 진짜 체중 감량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하나하나 한번 좋네요, 여쭤보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그 평소에 관리를 잘하다가 술만 마시면 이런 분들 많죠. 터지세요. 입이 터져서 엄청나게 이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많이 공감하시죠? 뭐 네네. 대공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인간의 의지적인 조절력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날 잘 다듬어야겠다, 할 말 안 하면 가려야겠다. 이게 없어지고 네, 그냥 본능대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관대해지잖아요. 관대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응.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이거 먹는다. 야,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야,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야. 그치.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믿음들이 있거든요. 맛있게 보면 제로 칼로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어인성과 마음속의 목소리가 합리화. 괜찮아, 먹어. 근데 그게 술 마시면 더 이제 지는 쪽으로 되는. 네. 그렇구나.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술을 끊는 거예요. 저는 음식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술까지 끊어야 되네 지금. 그러니까 술을 끊으라고요. 아니면 좀 덜 살찌는 안주를 먹거나 이런 조작적인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건 나의 비만 유전자 때문일 것이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을 위로하는, 그치. 합리화하는. 뭐 어떻게 해? 뭐. 근데 사실 같은 거 먹어도 전 더 찌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누구는 거죠. 먹어도 좀 안 찌는 것 같고, 뭐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건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교수님? 이런 게 다 고도화된 전 합리화가 큰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유전자가 다르면 있을 수도 뭐 있다. 1kg 더 찌고 덜 찌고 뭐 기초 대사량이 좀 더 높고 낮고가 있는데 같은 형제 중에서도 만약 한 분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고 한 분은 강원도에 살았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쪽은 피자를 좋아하고 이쪽은 나물을 좋아하고 이건 완전 다른 체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똑같아도 환경과 어렸을 때부터 만든 그 생활, 믿음 이런 것들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유전자 연구를 해봤을 때 유전자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고 어마하지 않아요. 네네. 이것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죠. 아니 어쨌든 이제 다이어터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는 장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건강 얻었지만 성격이 더러워졌다. 예민해지죠. 뭔가 예민했을 때 집에 와서 면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수많은 것들이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합리화를 하는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일단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게 되게 많아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탄수화물 때문에 내가 예민해진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탄수화물 없이 그렇게 해도 다 정신 승리하고 마음 평안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교수님이 지금 오늘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합리화예요, 합리화. 네. 그러니까 뭐 당도, 탄수화물도 합리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뭐 맛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진짜 요리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개발해. 이거 어떤 맛일까? 아니 어떻게 이런 조합 이게 지글지글 그냥. 진짜 우리의 식욕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단 음식은 몸에 안 좋다. 네. 실제로 그런 거죠. 뭐 단 음식이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그 달고 이런 게 우리 몸에 뇌에 영양분도 되고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의 산업이 되었어요. 적당히 단 정도가 아니라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크리미하고 그렇죠. 매운 게 등장했다 갑자기 짜졌다가 다시 또 크림이 흐르고 뭐 이렇게 만들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돈 버는 구조잖아요. 교수님 네. 그것도 요즘은 또 이제 우리가 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뭐 많은 곳에서 건강에 안 좋다, 해롭다니까 제로다. 뭐 네네네. 이런 걸로 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네네네. 또 어떻습니까? 설탕이 많은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단맛만 있고 설탕이 없는 거는 살은 안 쪄요. 살은 거의 그렇구나. 안 찌지만 그 의존성, 중독, 쾌락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 콜라에도 중독이 돼서 하루에 막 1리터, 2리터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살은 안 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안 좋지만 신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걸 탄산수로 바꾸면 이제 의존성도 단반 의존성은 없어지고 탄산 의존성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엔 맹물로 바꾸고 이렇게 약간 점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롭다 나쁘다 흑백으로 하면 이 토론이 잘 안 되고, 안 되고. 약간 점진 제일 나쁜 거부터 제일 좋은 것까지 순차적으로. 아 진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이 폭식이 터지잖아요. 요거 좀 멈출 수 있는 솔루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 논문을 쓰면서 이런 어떻게 음식을 인지했을 때 이게 몸이 변하냐, 튀김 요리한다고 왜 배불러지냐 이걸 찾다 보니까 아예 논문이 나온 게 그 되게 재밌게도 이 초콜릿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냠냠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30번을 하면 3번 한 거보다 훨씬 덜 먹게 된다고 초콜릿을. 그걸 논문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증명이 됐어요. 네, M&M 초콜릿 사진을 보여주면서 3번보다는 30번 정도. 네, 안 먹었잖아요.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신 승리인데 이런 게 이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거죠, 살짝. 정신 승리. 네. 합리화를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옥주현 씨나 몇 분들이 이것은 이미 먹어본 맛이다. 먹은 거야. 먹었어. 알겠어. 그만. 괜찮아. 딱 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개월을 정말 열심히 해서 10kg를 뺐어요. 뺐어. 와, 씨 뺐다. 하루 이틀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그래. 너무 고생한 나에게 이틀간 보상은 하자. 5kg 쪄요. 5kg 찐다고. 3개월을 내가 열거성을 다해서 빼봤는데 이틀 만에 5kg 때려쳐. 나 먹을래 다시. 이거 왜 그런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체중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게 많이들 맞아, 얘기를 맞아. 해요.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 이거에 집착하고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나 해도 안 되나 보다. 뭐 하루만 먹어서 뭐 5kg야. 이건 난 뭐 내 몸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여러 오해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체중에. 길게 할 거면 이렇게 뭐 하루 이틀 5kg 쪄도 또 다시 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점점 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한 달간 빼는 다이어트는 극심하게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건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본인의 몸을 해치면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단기간 내에 빼는 것은 그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세호 씨 내일부터 이제 운동 좀 해보세요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2시간 뛰겠습니다 했더니 2시간 못 뛰어요. 2시간 못 뛰고 그냥 내일 10분을 뛰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10분은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10분을 또 뛰어보세요. 매일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근데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네, 그러나 네. 좀 꾸준히 지속 가능한 어떤 본인에게 맞는 어떤 다이어트와 무리하지 않.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무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저 교수님 혹시 오늘 수업 시 많은 또 이 체중 감량이나 건강을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좀 끝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그거에 바로 그 문제. 근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승진을 못한다, 사회생활 못한다, 온갖 그 합리화의 그 바탕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음식물도 버리고 야식도 안 먹고 몇 개를 해보세요. 의외로 괜찮아요.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중독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문제를 찾아내세요. 네. 다 우리의 합리화다. 그리고 이건 중독이다. 그리고- 우리는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나 자신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